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황하천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광화문 촛불선동과 광기 난동에 혁명자를 붙여서 어부지리 집권의 정당성을 선전해 왔었습니다. 가짜뉴스와 찌라시 마녀 사냥으로 멀쩡한 정권을 촛불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해 여기에 혁명자를 붙여 쓰고 있으니 참으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좌파 패거리 촛불 진정한 보수로 다시 심판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걱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거짓과 진실이 양존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할 뿐입니다. 한 인간이 탄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생일 잔치에 또는 하나님 성전 미사에 쓰여지고 있는 이 성스러운 촛불이 의하여 불법 패거리 선동꾼들 손에 들려서 투쟁 도구로 쓰여졌는지 모를 일입니다. 촛불이 더 이상 난동꾼들 손에 쓰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 민주당을 빼고 라고 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지금 여당은 4.15 총선 승리가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외치지만 민주당은 촛불의 주역이 아니다.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화들짝 놀라서 검찰에 고발했다가 다시 고발을 취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임미리 교수는 민주당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된다는 거냐 또 꼬집었습니다. 좌파 패거리들이 집단적 개념 없이 촛불을 함부로 혁명으로 둔갑시켰던 우를 시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민노총은 우리가 촛불의 주인공이라고 스스로 자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에 넘친 폭력 전리품도 챙기고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전리품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 광화문 촛불에 동원된 사람들은 노동자와 농민과 정교조들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원과 좌파 시민단체 회원들이 줄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촛불단체였습니다. 선전선동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좌파 패거리 촛불에 혁명자가 붙여져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도둑들이 경찰복을 빼앗아 입고 경찰 행세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혁명은 어둠의 사회에서 빛의 사회로 끌어내어질 때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또 혁명자가 붙여지려면 소수의 개인들이 목숨을 걸고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한 5.16 혁명 같은 그런 정의로운 사건에 붙여져야 할 용어가 혁명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둠의 세상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어둠의 세상으로 짓밟고 들어가고 있는 이 정권이 감히 혁명 운운하는 것은 쪽팔리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작과 음해와 거짓으로 어둠으로 끌고 들어간 폭력 내란에 어찌 감히 혁명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정권력에 불타 탄핵을 종용하고 겁박해서 얻은 불순한 정권 정치가 어찌 혁명이 될 수 있습니까? 불법 내란 조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만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뇌에 구멍이 송송 뚫려 죽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이것이 혁명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광화문 촛불에 대통령 탄핵에 광우병 거짓말에 혁명이라는 소리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10수년 전 북한 3대 세습 독재 사교 집단과 내통해서 부러움을 샀던
세계 중심 국가인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할 기도에 혁명자가 붙여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촛불은 촛불이었을 뿐 혁명이 아니었음을 자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미 탐욕스러웠던 촛불은 꺼지고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고고한 혁명이라는 본래의 용어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잘못된 역사의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로 잡힐 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4.15 총선의 날이 될 것을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그 광란의 촛불을 심판하고 진정한 혁명의 공은 우리 자유우파의 응징의 몫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오는 4.15 총선을 통해 좌파 독재 정권을 심판해서 자유우파로의 정권을 되찾아와야 할 공은 바로 우리의 몫으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선 총선 필승을 위해선 진정한 근대적 보수로의 이론 무장과 정신 무장이 필요합니다. 선거판에서 상대의 선거 전략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386 세대들의 좌익 급진주의자들이 한국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이념적 공격이 질타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민주주의가 광장의 촛불 소동과 동일시되면서 민주주의 기본 가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선 386 운동권 패거리들의 퇴행적 난장판의 반대편에 서서 융단 폭격과 같은 그런 공격을 해대야 합니다. 또 부국강병의 경험과 실제를 내세우면서 시장 경제와 법치만이 살 길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쓸어 담아내야 합니다. 또 좌파 독재 정권의 좌익의 관념적, 추상적 공허함을 가감없이 논리적으로 주장해내야 합니다. 무식하고 무능한 정권 타도 이 길만이 정답이라고 공격해야만 합니다. 또 문재인 좌파 대통령의 신영복 이솝 오화 속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에서 암시된 시장 중심의 성장주의보다는 분배의 가치를 둔 그런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사고를 숨기고 우리 다 같이 가자라든지 사람이 먼저다라든지 희망사고와 선한 마음 표현의 부당성을 공격해내야 합니다. 또 한나라의 통치권자의 거짓과 이선을 질타해야 합니다. 숨기고 있는 반미 제국주의의 사고와 민중혁명의 음흉함을 공격해야 합니다. 또 작금의 한국 사회에 지나친 집단적 쏠림 현상, 이런 현상을 망각한 허구가 온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나치게 좌파적 성향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문재인 좌파 정권의 사회주의 혁명 시도가 도사리고 있음을 공격해야 합니다. 또 권리에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없는 자유와 의무가 없는 권리는 본질적으로 약탈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공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공공이 민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귀족 노동자 계급이 비정규직 밥그릇을 훔쳐먹고 있습니다. 현 좌파 386 좌파 세대가 미래 세대의 삶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은 민주 진보파리들이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도하게 펼친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주관을 객관화해내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한 사물의 통찰력 부족에서 생긴 일들입니다. 국민 전체의 현실을 살피지 못하고 자기 식구들, 좌파 패거리들만 챙기고 구호만 외쳐대는 습성에서 나온 일들입니다.
그리고 탓 정치와 타령 정치가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타령 정치가 있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 탓, 자유한국당 탓, 무슨 날씨 탓, 외부 환경 탓, 언론 탓, 종교 탓, 통계 탓을 해댔습니다. 때로는 친일 타령, 재벌 타령, 무슨 보수 타령, 복지 타령, 토지 공개념 타령, 기본소득 타령 등 타령 정치를 해왔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런 탓 정치와 타령 정치를 끝장내야 합니다. 이번 선거 유세 때는 만병통치 약장수가 따로 없다. 속이는 좌파 정권이 나쁜 것이 아니고 속아 넘어가는 자유우파 유권자들이 나쁘다고 역설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자되고 있는 조선시대 사림 정신은 자유우파적 보수와 동일시대는 그런 정신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림 정신은 근대적 우리 보수의 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이 386 운동권 패거리들이야말로 오히려 조선시대 사림과 닮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성장과 국부증진에 대한 구상은 도외시한 채 오직 구호만의 경제정의를 외친 것이 너무 조선시대의 사림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 들추기, 과거를 들춰내는 그런 정치 공세라는 점에서도 문재인 좌파 정권의 적폐청산은 조선시대 사림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정부 수립에 기어코 반대한 김구는 정도 이상으로 추앙하면서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은 한없이 깎아내리는 것도 사림 정치가 너무나 닮았습니다. 심지어 이 주사파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그 정통성이 마치 북한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주의 주장과 하는 행태들이 너무나 사림과 닮았습니다. 이런 좌파들의 사림 행태를 뿌리 뽑는 길은 오직 4.15 총선 승리만이 답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